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64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한 책은 바로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입니다. 네, 이 책, 채식주의자는 한강의 연작소설로 맨 부커스라는 그 상을 받은 책이더군요. 저는 이 책을 한 2번 정도 좀 더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보고 또 본 부분들을 포함한 말이죠. 책의 주인공은 영애입니다.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영애. 책 말미가 특히 읽기 개운치가 않은데요. 읽고 나면 많이 찝찝하고 무언가 생각해보게 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 불꽃으로 말이죠. 첫 장에서 첫 장 채식주의자는 영애의 남편 입장에서 이야기가 서술되어져 나갑니다. 남편과의 결혼 5년차 어느 날 영애는 꿈을 꿉니다. 처음 꿈을 꿀 때는 부엌 냉장고 앞에 새벽에 서 있었고, 두 번째로 꿈을 꿀 때는 냉장고의 고기, 살과 관련된 음식들을 모두 버립니다. 영애는 채식을 시작해요. 그녀의 남편에게도 오전 하루 육식 안 한다고 안 죽으니 채식을 반강요하고요. 그리고 한창 식욕이 왕성한 남편과 섹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욕을 견디기 힘든 남편은 영애를 강제적으로 범하기도 했죠. 영애는 꿈을 꾸기 전부터 브래지어를 하는 것을 보편적인 여성보다 좀 더 심하게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본 영애의 특이점은 해봐야 그 정도였어요. 남편이 영애와 결혼한 이유는 그녀가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처럼 특별한 단점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영애의 채식 고집은 그녀의 가족 모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로 채식을 고집하는 영애에게 강제로 고기를 먹이라고 했으나, 영애는 과도로 손목을 그음으로써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현하죠. 고기를 먹기 싫은 의지 구현이라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그 누구도 그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살아감에 미련이 없어서 이별을 고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자고 일어난 다음날 병원 뜰에서 환자복 상의를 벗어서 가슴을 훤히 드러내면서 그녀의 왼쪽 손목 봉합 부위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그녀의 남편은 책임의 관성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하려는 건지 넌지시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첫 장이 막을 내리고 두 번째 장, 몽고반점이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장부터는 영애 남편의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로 시점이 변합니다. 이 장은 영애의 언니인 이내의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요. 이내의 남편은 미대를 졸업한 비디오 작가입니다. 영애의 남편이 한량같은 이내의 남편을 부러워하는 묘사도 책에서 나오는데요. 이내가 영애보다 세간의 기준에서 더 이쁘다는 것도 그렇고, 이내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수익이 제법 괜찮아서 이내의 남편은 가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미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그런 듯 싶어요. 이내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작한 비디오는 2년 전이었습니다. 치명적으로 긴 휴식은 아니지만 내면을 초조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공백이었어요. 이내가 그에게 아들을 목욕시켜달라고 한 뒤 아내가 아들에게 팬티를 입히는 모습을 보며 아직도 몽고반점이 제법 크게 남아있군, 대체 언제나 없어지는 거지 하고 묻지 않았다면 흡사 괴물과도 같은 관능적인 이미지는 그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몽고반점이 언제 없어지냐는 그의 물음에 그녀가 글쎄, 영애는 뭐 20살까지도 안 있었던걸, 엄지손가락만하게 파랗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야 하고 별 뜻 없이 말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여인의 엉덩이 가운데에서 푸른 꽃이 열리는 장면은 바로 그 순간 그에게 강한 충격을 가했어요.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벌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은 불가해야 할 만큼 정확하고 뚜렷한 인과관계로 묶여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영애의 남편 정서방이 이혼 서류를 접수하여 이내가 한숨 소리 낸 것을 빌미 삼아 그가 영애를 만나볼 것을 자원합니다. 영애가 자취하는 원룸으로 그는 이동해요. 영애를 아이스크림집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의 비디오 작품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옷을 벗고 몸에 물감칠을 할 거라고 말이죠. 언니에게는 비밀로 할 것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자연광이 되는 작업실을 친하지 않은 대학 동기에게 섭외해서 여기에서 그는 영애에게 바디 페인팅을 그립니다. 연한 꽃잎 그림자 같은 반점이 도드라지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를 테이프에 담아요. 바디 페인팅이 다 끝난 뒤 영애는 그에게 물로 씻으면 지워지냐고 물어봅니다. 안 지워지면 좋겠다고 말하면 말이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의 러닝타임은 4분 55초였어요. 그가 차마 시도하지 못한 것, 진공 공간과 같은 침묵 속에서
몸에 꽃을 그린 남녀가 규합하는 장면을 그는 찍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애에게 한 번 더 작업에 응해줄 것을 청하고 그의 후배 제이에게 넌저시 몽고 반전 파트 1 작품을 보지 않겠냐고 회유하고 작업실에서 실제로 만나서는 남자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이의 몸에 꽃을 그리고 그는 제이와 영애가 서로를 애무하도록 지시합니다. 애무를 하며 영애와 제이가 흥분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무렵 그가 제이에게 정말로 할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제이는 아니 포르노를 찍는 거냐며 짜는 거냐며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제이가 작업실을 나가고 영애는 다 젖어버렸다는 사실에 피식 웃어요. 제이를 대신에 그가 영애를 범하려 했을 때 영애는 거부합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녀를 못 견디게 했던 것은 제이의 몸을 뒤덮인 꽃 때문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는 미술 업계에 있는 전 여자친구에게 꽃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꽃을 그의 몸에 그려 넣은 뒤 영애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섹스를 하고 이를 그의 캠코더에 담습니다. 그녀의 몽고 반점이로 그의 붉은 꽃이 닫혔다 열리는 동작이 반복되었고 그의 성기가 거대한 꽃술처럼 그녀의 몸속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추억하며 동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의 끔찍한 결합이었다고 해요. 그와 영애가 잠을 자고 그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가보니 그의 아내 이내가 식탁에 얼굴을 엎드리고 있었어요. 이내는 구급대를 불러놨습니다. 영애도 그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몽고 반점 2장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의 이름은 나무 불꽃이에요. 영애가 나무가 되어서 불꽃처럼 이 세상에서 사르르 없어지겠다는 것을 묘사한 제목인지 아닌지 제목이 모호하네요.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으로 판명된 그는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잠적해 다시 이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영애의 언니 이내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영애가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관찰할 바를 토대로 사회생활까지는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 통원치료를 이내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영애를 가까이 둔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꼈던 이내는 의사에게 재발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 애가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 말이죠.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영애 역시 입원을 원했습니다. 영애는 병원에서도 꾸준히 꿈을 꿉니다. 나무를 보고 모두 다 물구나무 서 있다고 표현해요. 꿈에서 영애 자신이 물구나무 서 있었는데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끝없이. 몸에 물을 맞아야 하고 음식은 필요 없고 물이 필요하다고 언니에게 청합니다. 영애의 두 팔과 손등, 팔꿈치 정맥까지 성한 자리가 없었어요. 단백질과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맥주사인데 더 이상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진 것이죠. 영애는 이내에게 이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되고 햇빛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내 역시 영애가 살아있기를 바란 마음에 병원의 보호사, 간호사들처럼 음식을 권하니 영애는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죽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는 다가침에 그녀의 응답은 아니!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였어요. 이내는 그녀의 아들 지우가 아니면 그 아이가 지워준 책임만이라면 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 모른다 생각해요. 영애를 보고 있으면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젊은 층과 중년층의 안락사를 하는 게 어떨까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악용의 여지가 많아서 현실화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일반 정서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애가 꿈에서 본 거는 동물화된 자신을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 내면에 거침없고 가감없는 동물의 모습을 꿈에서 대면하고 난 뒤에는 육식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날아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닌 나무가 되고 싶음을 강력히 피력한 것 같은데요. 뒤에 20페이지 정도 되는 해설을 읽으면 해설 자체가 난해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동물이 다였나? 하는 역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64번째 채식주의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